제가 처음으로 참여한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어제 엊그저께 또 달린 건데요. 그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기록을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야, 엊그저께 서울 레이스 아주 기분 좋게 완주를 한 후에 어제는 정말 잘 쉬어줬고요. 오늘 리커버리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8km 정도 뛸 생각이고요. 몸이 정말 멀쩡해요. 사실 어제도 바로 뛸 수 있었는데 일부러 또 장기적으로 보고 최종 목표인, 하반기의 최종 목표인 JTBC 서울 마라톤 풀코스를 위해서 테이퍼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도 8km 짧게 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서울 레이스 좀 복귀하는 시간과 함께 제가 하프 마라톤 기록을 어떻게 단축해 왔는지, 그리고 그 단축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도움이 된 건 무엇인지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리커버리 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 레이스에 복귀를 해보면은 1시간 22분 30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레이스를 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록이 잘 나와서가 아닙니다. 레이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은 네거티브 스플릿이 됐어요. 레이스의 절반을 잘라서 전반보다 후반에 더 빠르게 운영을 한 것을 네거티브 스플릿이라고 하는데요. 교과서적으로 어떤 레이스에서도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 저 포함해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힘들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네거티브 스플릿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게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쥐가 안 났습니다. 저를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프레이스나 풀에서 PB를 경신을 했든 경신을 하지 못했든 항상 쥐가 났었거든요. 레이스 후반에 하프는 뭐 18, 19km, 풀은 뭐 30km, 이러다 보니까 그 쥐 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인 굉장히 좋은 압박감과 부담감, 걱정,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딱 좌회전에서 피니시 라인으로 가는 그 순간에 오른쪽 발가락이 살짝 조금 느낌은 있었지만 그거 제외하고서는 전혀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됐고요. 심박도 평균 160대, 하프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역시 이 구간보다 살짝 높은 그 정도 심박을 유지했다라는 것도 이상적이고, 정말 이게 자화자찬하는 느낌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레이스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원인은 그 레이스 10km 때 만난 동반주를 해주신 저희 수연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덕분에 정말 이렇게 좋은 기록을 가져갔죠. 이제 다음에는 제가 그 하프 기록 어떻게 이제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러닝을 22년 초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첫 하프는 23년 10월 서울 레이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참여한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어제 엊그저께 또 달린 건데요. 그때 기록이 1시간 39분이었습니다. 그 바로 전까지 참가했던 마라톤 대회가 10km 하나밖에 없었어요. 22년 11월에 제막 10km, 그때 45분을 했고요. 그 서울 레이스를 나갈 때까지도 제가 러닝에 그렇게 막 무게를 엄청 두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거의 1년 반 넘게 계속 해오고 있었고, 10km도 나가봤으니까 하프도 나가봐야지. 물론 그 바로 다음 달 풀도 나가게 됩니다. 해서 가져갔던 게 1시간 39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막 기록 지표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뛰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로 뛰는 게 잘 뛰는 건지 못 뛰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냥 10km 기록 이러니까 하프 기록은 이 정도로 가져가면 되겠지라고 해서 1시간 40분 언더, 100분 언더를 해보자 해서 도전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갔던 거는 24년 서울 하프 마라톤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내심 1시간 30분 언더를 좀 하기를 원했었어요. 왜냐, 2월 달에 10km 대회에서 41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할만한데? 라는 생각으로 했었다가 아쉽게도 1시간 32분 내 기록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24년 또 여름을 빡세게 보내고 24년 다시 서울레이스에 참여합니다. 서울레이스에 두 번째 참가하는 거죠. 그 당시에 해서 와 놀랐죠. 전반기에 1시간 32분을 했는데 그 서울레이스에서 1시간 24분 4초를 내버립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였다면 문제였을까요? 너무 기록이 잘 나와버려가지고 제 스스로가 조금 거기에 좀 부담감, 압박감 이런 거를 조금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24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올해가 됐죠. 25년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말 연초에 부상 한번 겪고 난 후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꺾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회복이 거의 다 됐고, 그래서 서하마 다시 한번 서하마 때 다른 큰 기록이 아니라 진짜 1초라도 PB를 줄여보자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는데 어림도 없이 1시간 25분을 해버립니다. 그 전에 뉴발란스 하프 마라톤도 나갔었죠. 그때는 진짜 바람 때문에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아쉬웠던 올해 전반기를 보내고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저께 서울레이스에서 1시간 22분 30초로 리벤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러닝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러닝을 해야죠. 뭐 공백기를 가지고 뭘 하고 하면은 진짜 기량이 유지만 되거나 저하되거나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하는 만큼 나오는 정말 정직한 스포츠가 러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꾸준히 했는지, 사실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꾸준히 하기만 해도 계속되는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게 러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훈련의 강도, 스케줄, 그리고 리커버리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정말 회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뭐 스트레칭, 마사지 등등 현명한 리커버리 루틴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리커버리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은 하고 있지만 몇 년째, 하지만 소홀했던 때도 있거든요. 딱 그 소홀했던 때 부상이 생겼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는 다양한 훈련.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프는 스피드와 장거리가 정말 밸런스 좋게 기능이 잡혀야지 기록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스피드만 좋아서는 당연히 하프까지 거리를 끌고 가지 못하고, 장거리만에 있어서는 거기에 스피드를 얹어내지 못하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를 훈련으로 풀어내지 않는 분들이 또 꽤 많으십니다. 스피드 훈련 꼭 뭐 인터벌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인터벌 안 하고 있습니다. 빌드업이나 어필 훈련 요런 것들 뭐 다양하게 섞어주시고, 장거리 훈련도 꼭 내가 하프 뛰어야지 한다고 해서 뭐 20km 뛰어야지 이런 거 말고 뭐 30km 3시간 2시간 반 이렇게도 뛰어보고, 다양한 훈련이 병행되면서 거기에 있어서 보강 운동까지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러닝 훈련만으로는 그 기능들이 온전히 발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강 운동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심화 단계로 넘어가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거 중요한데, 세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용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 신발이 좋다더라 해서 이 신발 신고 그러는 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발 모양, 주법,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게 러닝하고, 이상도 뭐 이 싱글렛이 좋다더라 저 싱글렛이 좋다더라, 근데 저 자신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용품들을 또 투자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한번 검증을 해가면서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푸마의 페스트 하이라이트로 엘리트 3 신었는데 신발 저에게 잘 맞았고, 분명히 그 신발이 어느 정도 또 도움을 준 것도 맞을 겁니다. 적당히 그 신발 덕분에 그 기록을 가져갔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노력을 이렇게 인생에 녹여내야지 좋은 기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518 페이스로 8km 완주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달린 지 얼마고 10km 기록이 얼마고 한데 다음 뭐 하프 기록을 얼마로 잡아야 되냐, 아니면은 이 하프 기록 뭐 1시간 30분 언더 얼마나 걸리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 질문에 답변하기 귀찮거나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달려온 지 4년 반이 넘은 시점에서 1시간 22분대가 된 거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달리기에 전념한 지 1년 만에 달성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5년, 10년 넘게 달려도 1시간 30분 언더도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못하신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처럼 사람마다 그런 기록, 그런 향상 지수 이런 거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 남들에 비해서, 비견해서, 비교해서 좀 그런 자신의 기록 지표를 판단하지 마시고, 내 지금 사실 역량과 발달 지수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가면서 그 목표 기록을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쭉 달려가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체크하는 느낌으로써 기록, 목표 기록을 설정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뭐 최종 목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쭉 달려갈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로 달릴 수 있을까? 바로 전에 내 PB가 이 정도였고 지금 그 후에 어느 정도 훈련을 했으니까 이 정도 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급해 마시고 찬찬히 나 자신을 좀 관찰하고, 제가 최근에 그 소개시켜드리고 재밌게 봤던 영화 100m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치려면은 그 현실을 도망치기 위해서 잘 알아야 된다. 좀 사실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어쨌건 내 자신에 대한 정말 잘 파악과 관찰, 성찰이 되어 있어야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마시고 다시 한번 꾸준히 저희 달려가는 시점에서 체크하는 느낌으로 가봅시다. 저도 꾸준히 달려가는 모습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